네, 집중탐구 마켓 인사이드입니다. 이제 3월 달이 또 다가오고 있죠. 3월에는 기업들의 이제 온기 실적을 기업 보고서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업 실적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죠. 신영증권의 이경수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종합주가지수가 2,000포인트를 이제 넘고 좀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좁은 박스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기업의 이익 대비 주가 수준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이익 대비해서 과열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도표를 좀 참고를 하시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분기 순이익과 코스피 분기 평균 주가의 그래프를 좀 보시면은 한마디로 주가는 거의 이익과 거의 일치를 한다. 거의 이익 수준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좀 연동성이 큰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의 모멘텀보다는 조금 축소가 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평균 주가 그렇게 크게 현재로서는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조금 이렇게 보면은 이제 주가와 이익 간의 어떤 괴리감을 보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것이 이제 이익 대비 주가가 얼마만큼 고평가가 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모든 이 어떤 지표를 제스스코어로 즉 표준화시켜서 그 차이를 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수준과 순이익의 추이를 뺀다는 것은 얼마만큼 이익 대비해서 어떤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냐, 저평가되어 있느냐를 볼 수가 있는 지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표가 0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이익 대비해서 저평가 영역이게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고평가, 그보다 올라갈 경우에는 고평가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수준은 0.1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익 대비 주가가 고평가다. 그리고 혹은 2,000선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어떤 그런 주가 수준이 아닌가라고 얘기한다라면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험적으로 이익 대비 주가가 괴리가 벌어진 정도 현재 위치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익 대비여서 어떤 주가 수준이 2,000선 정도가 거의 적정하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익 대비 주가 수준이 적정하다라면은 이 밸류에이션을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밸류에이션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밸류에이션 지금 현재 12개월 예상으로는 한 9.2배에서 9.3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험적으로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밸류에이션이 어떤 것에 결정이 되어 있는지를 따져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고평가되었느냐, 저평가하느냐, 이것을 쉽게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밸류에이션 지표인데, 요 이익 대비해서 얼마만큼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 이 밸류에이션 자체가 최근 같은 경우에는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일단은 좀 지표를 좀 보시면요. 한국의 예상 12개월 예상 이 PER과 글로벌 유동성의 적극성 지표를 좀 적어봤습니다. 그래봤는데 글로벌 유동성의 적극성 지표라는 것은 글로벌 자산 시장의 어떤 움직임 자체가 글로벌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위험 선호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안전자산 선호도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적극성이 상당히 좀 둔화돼서 소극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험 선호도가 높아질수록 일단 적극성 지표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그리스가 CDS가 12,000을 넘으면서 12,000bp를 넘으면서 이것이 소폭 둔화가 되었지만은 일단은 계속해서 유동성 적극성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추세가 인정이 된다라면은 기존에 역사적으로 상당히 연동성이 컸던 한국의 PER 역시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경험적으로 적정한 수준을 넘어서 좀 더 위로 올라가도 이익 대비해서 주가는 고평가 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밸류에이션은 그거의 멀티플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위험 선호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한국의 이익 대비해서 주가 수준이
오히려 현재 수준이 저평가가 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은 글로벌 유동성에 대한 적극성 지표가 꾸준히 이어진다라면은 계속해서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가 왜 통상 일상생활에서 부가가치세 이런 얘기 많이 듣죠. value added라는 표현인데 그 값어치를 좀 더 미래를 봤을 때 첨가를 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좋다. 근데 또 좋은 반면에 경계해야 될 변수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경계해야 될 변수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일단은 이런 이제 보고서를 쓰고 많이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다들 이제 걱정을 하세요. 지금 이익 대비 주가 수준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이익이 더 떨어져서 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고평가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질문이셨던 것 같고 일단 감익이 그래도 현재로서는 가장 경계해야 될 변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감익에 대한 속도가 최근에 많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일단 도표를 좀 보시면은 일단은 올해의 코스피 순익 전망치 추이가 쭉 하향 곡선이 좀 그려지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고점 대비해서 한 13%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된 것인데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향되는 속도를 모멘텀 지수로 좀 변화하게 봤습니다. 일단 1개월 변화율로 이렇게 봤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 변화율 자체가 이제 조금 이제 올라가는 그만큼 둔화 속도가 완화된다라는 측면으로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감익 속도가 완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감익에 대한 어떤 그런 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한다라면은 최근에 이제 순이익 전망치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3% 하향 조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50% 이상을 기여를 했던 업종이 정유화학, 비철금속 업종입니다. 요 세 개 업종이 상당히 크게 이익 하향 조정을 되면서 국내 전체 이익을 감익시켰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들 업종군들은 최근에 컨센서스 수치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즉 이렇게 안 좋다가 턴어라운드 되는 업종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지면서 한국의 감익이 상당히 좀 둔화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지수 상승이 돼가지고 뭐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정유화학, 비철금속 즉 국내 증시 어떤 시가총액 비중을 한 25%가 차지를 하는 이런 업종군들이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으로 될 수 있는 매크로가 환경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중국의 어떤 이제 긴축 완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야기가 될 가능성이 큰데 그런 것까지 같이 감안을 해본다면은 정유화학, 비철금속 업종의 이익이 좀 개선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감익을 둔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어떤 이익을 플랫하게도 만들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감익에 대한 그 우려는 조금 늦은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계량 경제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용어 자체는 어렵습니다. 감익. 자, 미래의 위험 요소를 고려해서 미리 깎아버리는 거죠. 기업들이 일종의 금융기관으로 치면은 대손 충당의 개념이랑도 비슷할 것 같긴 한데, 대략 한 10%는 깎아내려도 만약에 미래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면은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생각보다 괜찮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 감익에 했던 이익을 깎아내렸던 부분이 다시 원상복귀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자, 그렇다면은 이 10%의 감익을 고려했을 때 현재 수준은 뭐 버틸만하다 이렇게 보면은 주요 업종별로 동향을 좀 살펴본다면 어떻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유화학, 비철금속 업종의 어떤 이제 그 역할이 가장 커지겠죠. 그래서 이들 업종들이 상당히 좀 안 좋아서 국내 증시를 같이 끌어내렸다라면은 이들 업종이 좋아진다라면은 한국 기업이익에서 큰 부담은 덜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철금속, 정유화학 업종군들의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되다가 하향 조정 속도가 둔화되고 턴어라운드가 된다라면은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이들 업종군들의 밸류에이션 역시 상당히 좀 낮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들 업종군들을 정유화학, 비철금속 업종군들 원재료 가격 상승의 수혜주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업종군들이 상당히 긍정적일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업종군들은 여전히 꾸준한 이익 모멘텀 현재 수준만 유지가 된다라면은 공대 전체적인 어떤 이익 수준이 긍정적일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계량 경제 측면에서 시장을 또 살펴보고 심도 있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신영증권의 이경수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